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 서티의 서티입니다.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i30를 가져와서부터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슈라 함은 정비 또는 사고 이렇게 두 개 정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비는 이제 제가 가져와서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제가 가져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고장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제가 겪었던 사고 수리 내역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i30를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터보 이상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옵션이 풀옵션인지, 세 번째로는 누유되는 곳이 있는지, 네 번째로는 무사고인지, 다섯 번째로는 소유자 변경 횟수가 단 1회까지만 허용을 했고, 여섯 번째로는 투닝 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해서 i30를 구매를 했고요. 먼저 제가 구매했던 i30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i30는 19년 9월에 출고가 되었고, 제가 i30를 가져온 날짜는 23년 5월 말일자로 i30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을 때는 73,000km 정도 때 가져왔고, 4년 정도 지난 중고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올 당시에 매물은 한 20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사고 이력이 있는 것도 좀 있고, 가격이 조금 높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조금 좁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니면 못 가져오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가져온 i30로 지금까지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30를 가져오고 나서 사고가 있었냐고 하시면, 네, 있습니다. 두 번의 사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져온 지 2달 만에 전방 추돌 사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가져온 지 4달 만에 주차가 돼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긁고 간 그렇게 사고가 2번이 있습니다. 물론 2번 모두 다 제 잘못이 아니고 100대 0으로 보험 처리를 했던 사고가 2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교환한 부위는 딱히는 없고, 이제 교환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을 한 부분이 2가지 사고 모두 다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퍼를 교환하거나 뭐 헤드라이트가 깨졌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첫 번째 사고 때 범퍼를 박지는 않았는데 상대차의 범퍼가 좀 뒤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그 부분이 저희 차의 센서 부분을 건드려서 센서 부분을 곧 교체하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리비 견적서를 보면 총 개가 98만 8,730원이 나온 보험 청구서인데요. 센서가 문제가 있으면 통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블루엔즈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교환하는데 이 센서 부품값만 58만 6,300원. 제가 가져와서 뭐 막걸리를 뿌린다든지 뭐 그런 거를 안 하긴 했는데, 그런 걸 안 했어도 뭐 어쨌든 지금까지 뭐 큰 사고는 없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고질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라디에이터 상부호스 깨짐 건인데요. 라디에이터 상부호스 깨짐 건인데 지금 이 부품이 생각보다 공급이 조금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카페에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든 비용은 냉각수 99,000원, 상부호스 7,500원, 공임 55,000원 이렇게 해서 부가세 포함 총 177,65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당황했었던 정비 이력인데, 이때 당시 저는 성남 IC에서 하남 IC로 이동 중이었던 고속도로를 막 올라탄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차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갑자기 엔진 과열 경고등이 뜨는데, 제가 일단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곳들은 닷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곳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남 IC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엔진 과열 경고등이 뜨셨다면 주행을 잠깐 멈추시고 안전한 곳으로 집에 계시면서 긴급출동 차량을 부르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엔진 과열 경고등이 떴을 때
즉각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주행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엔진이 붓는다고 하죠.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피스톤과 다른 부품들이 이제 열을 식히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금속 재질이니까 서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과열 경고등이 떴으면 즉각적으로 안전한 곳에 멈추시고 견인차를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비 내역은 2024년 2월 중순에 발생된 정비입니다. 이때가 아무래도 2월이고 겨울철이잖아요. 근데 히터를 틀었는데 히터가 점점 따뜻함이 약해진달까? 뭔가 그러한 증상들을 조금 느꼈었는데 큰 문제라고 일단 생각은 안 했어요. 뭐지? 수온도 정상이고 뭐 다른 것도 정상이길래 별 큰 문제 없이 일단 생각은 하면서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더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즉각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2주 전에 확인했던 엔진룸의 보조탱크에 있던 냉각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이때 저는 분명히 그때 다 상부호스를 갈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생각으로 일단 블루엔진을 찾아갔습니다. 블루엔진을 찾아가서 원인 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필 이 전날에 엔진룸을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묻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없어서 일단 냉각수를 다시 채우고 나서 조금 주행 후에 냉각수가 또 줄어든다면 그때 다시 블루엔젤을 방문하는 걸로 정비사님과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1, 2주 정도가 지나서 냉각수가 맥스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즉각 블루엔젤로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사진을 정확히 찍어 놓지는 않았는데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는데 냉각수 보조 탱크 하단 부분에서 미세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미세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미세한 구멍으로 냉각수들이 조금씩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원인을 찾았고 부품을 주문하고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체한 비용은 각종 부품 및 냉각수 포함 비용 54,600원, 공인 비용 88,000원 해서 총 156,860원. 네, 이렇게 정비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중고차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서티를 구매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을 꼼꼼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는 직선 한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여나 구매하려고 하는 아이서티가 키로수가 많다면 차주가 정말 꼼꼼히 정비를 해왔는지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차라는 게 이제 달리면 달릴수록 망가지는 일이 많아지는 게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서티 구매하실 때 애초에 좀 키로수가 적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를 사느냐 아니면 키로수가 좀 많더라도 관리가 잘 되는 차량이냐 두 가지가 같은 답변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서티든 중고차를 구매하시든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는 정말 꼭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건 아무래도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봐야 되는 것들도 중 하나가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크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곧 있으면 10만 킬로수가 멀지 않았거든요. 지금 96,000 후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10만 킬로가 되면 교체할 것들이 꽤나 많겠죠. 네, 그래서 10만 킬로를 앞두셨거나 아니면 구매하실 차량이 10만 킬로를 앞두셨다면 제가 몇 가지 정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더 교체하실 것들이 있다면 네이버에 아이서티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다른 회원분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추가적인 부품을 구해보시고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체할 것들은 타이어는 마제스틱 9을 낄 예정이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순정, 엔진 및 미션 미미 3종 세트를 교환할 거고 부스트 압력 센서, 스로틀 바디 클리닝까지 10만 킬로가 되기 직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보시면 이전 수리했던 것들과 모두 합하면 100만 원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비 내역이 되겠죠.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교체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서티를 새 차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정비 내역과 사고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중고차를 사신다면 그냥 사시기보다는 고질병들과 예방 정비를 하면 좋은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서티 차량의 다양한 고질병들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계획에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부산에서 열리는 모터쇼를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상에 맞추기가 어려운 일정이어서 어렵게 되었는데, 뭐 제가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많이 올리실 예정이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고 또는 직접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BMW, 어울림 모터스의 신차 발표,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이 있으니까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후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